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4천선을 회복하면서 시작했는데 장 후반의 힘은 더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이틀간 4% 조정을 거치면서 산타랠리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의 마음 좀 복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장 후반 덕분에 달래지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이 뭔가 변곡점이 됐을지 일단 너무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코스피는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가장 많이 산 종목 오늘 삼성전자 2,300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 1,200억 원 가량, 한국전력 350억, 하이닉스도 260억 원.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좀 스멀스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환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전략 후강 코스피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님, 오늘 장 막판에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장 막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급격히 매수로 전환되었고 하이닉스 매도 물량이 오전까지만 해도 꽤 있었는데 물량의 매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들도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유입이 되었고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자체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어졌다.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까지 급등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가 증시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와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의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반도체가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마이크론 효과가 선반영이 됐다고 하면 오늘 시장 자체의 반등은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자, 이지은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의 반등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통상 실적 발표 이후에는 세론으로 작용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을 때도 혹시라도 세론에 대한 우려는 미리 좀 오늘 선반영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만약에 그런 양상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오히려 조정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의 선반영 느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뚜껑을 열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풍향계, 메모리 기업들의 풍향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고 그리고 HBM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9월 달부터 디램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아마 실적에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 다만 AI 쪽으로의 좀 집중도가 더 시장에 일어나게 되면 그 외의 종목들이 약간은 소외되는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될까 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이 2시 반 기점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지은 대표님. 근데 비슷한 시간대에 뭐가 있었지 보니까 뭐 하는 총재의 환율과 관련된 코멘트도 있었고 비슷한 시간에 이제 아마존이 오픈 AI에 뭐 1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겹쳐가지고 이게 작용이 됐나라고 했는데 뭐 마이크론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이어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어저께 본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좀 밀렸는데 오히려 시간내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외국인들이 그러면 굉장히 매도세를 줄여내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했느냐 보면 결국 이쪽이었습니다. 투톱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이크론 실적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쯤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관전 포인트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더 이익이 상향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냐라고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좋든 안 좋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디램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호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실적 가이던스에서 HBM4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HBM4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재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혹은 실적에 대한 맞아요. 평가가 나쁘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단기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베팅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일단은 그렇죠.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재현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루빈 관련돼서 HBM4 쪽으로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물량 확보를 했다. 30% 정도 확보했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와, 맞아요. 근데 여기에 70%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우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3 이쪽으로는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물량을 30%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마이크론 쪽에서 HBM4 쪽에서 여전히 차질이 좀 빚어진다는 이야기 나오면 오히려 반사수혜적인 부분들이 더 공공연하게 좀 시장에서의 퍼져갈 네. 것이고 주가는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ADR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더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톱 역시 좀 좋다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장 초반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인텔 그 파운드리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이제 좀 주도할까 했는데 장 막판 보니까 역시나 하이닉스 무시 못하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의 종목은 다른 색깔로 쭉 올라가겠죠. 지금은 두 개를 뭐 꼭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는 없겠죠, 이준 대표님. 네, 지금은 두 개 묶어서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또 공평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공평했어요. 이유는 뭐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도 또 삼성으로 무게를 두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매력도는 살짝씩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는 금산분리라던가 ADR 쪽으로 최근에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았고 후발주자의 역할로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적자 폭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4 시장의 장악력 확장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이제 생산에 대한 물량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색깔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투톱 역시 같이 좀 우호적으로 매력도 가져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사실 투경 이슈로 그렇죠. 좀 지금 주춤주춤할 때 이때 매집했어야 되나라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올라버려서 기회를 놓친 걸까요? 그쪽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내일 오늘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의 기회로 충분히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일 정말 중요한 방향성에 갈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년에 투톱 기업의 영업이익 두 기업 합쳐서 합산 100조 이상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만큼 맞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오히려 더 높여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실적과 성장에 대한 키워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란 판단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매수 기회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키워드는 좀 어디로 잡아가는 게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전 대표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누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D램도 좋다 그러고 HBM도 오늘 반응한 거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일을 기점으로 HBM하고 레거시 어디가 좀 더 중심 잡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당장 이제 실적은 아무래도 레거시 반도체 쪽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 라인 일부를 DDR5 라인으로 일부 돌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크게 반응한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줬고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크게 되었고 이 부분은 D램 반도체 가격 인상,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가격 인상이 스팟 가격 기준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환율도 사실 오늘 1,480원대에 거의 붙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환율이 위태롭지만 실제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움직일 때마다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굉장히 실적이 우호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시즌부터 해서 내년 1분기까지 1월 달까지 실적으로 모멘텀이 크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를 실적 베이스로 보는 부분 하지만 이제 하이닉스도 역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죠. 9월 달 본격적으로 상승 돌출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는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는 12조 원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2달 동안 12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윗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고 최근에 AI 칩 확장과 관련돼서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새로운 칩도 90% 이상 SK 하이닉스 칩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펀더멘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수급적으로 좀 꼬여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 등락은 좀 약하지만 만약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삼성전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하이닉스도 같이 병행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실적 좋은데 정말 이제 어떻게 좀 턴에서 올라가는 각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중심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 이재은 대표님은 생각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역시나 하고 레거시예요. 있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면 이제 HBM 가격을 D램이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망이 나올 정도이면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두 기업의 매력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TLB 이런 종목들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네. 결국 LG 반도체 시장, 뭐 소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나왔을 때 기판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소부장 기업들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기판 쪽 종목들 가장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만큼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괜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최근에 AI 거품론이다 뭐다라고 했던 이 파동이 꽤 컸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와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확 올라가는 장세가 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근데 이제 옥석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막 너도 나도 올라가는 장세라기보다는 진짜 방금 이지은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적에 탁탁 받쳐주는 애들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표님도 실적 기반의 종목들이 훨씬 잘 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AI 옥석 가리기가 좀 맞는 표현일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오라클발 우리가 충격을 보면 옥석 가리기가 이제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AI 상승은 사실 AI 한 발만 걸쳐도 주가는 다 올랐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이 좀 기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할 때 가장 크게 지금 기준점을 두는 것은 버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CF 자유현금 흐름이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되는 돈보다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기업들을 지금 이제 주목을 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번에 오라클이 이번 분기에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버는 그 이익 대비해서 캐펙스 진출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들은 아마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AI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기기 일부가 오히려 더 매수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핵심적인 기업의 매수세를 가장 압축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장비가 최근에 좀 괜찮았었는데 소부장을 나눠 본다면 장비가 이제 조금 초반에 워낙 달려가고 소재 올 타이밍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주가 반등을 보면 사실 이제 거의 소부장은 후공정 업체들의 지금까지는 좀
거의 포커스가 그쵸. 거의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주가 등락이 좋으면 사실 전공용 업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심텍이나 PSK나 주로 전공용 관련돼 있는 쪽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아마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좋아지면 전공용 쪽에도 관심을 지금 가져볼 만하고 전공용 기업들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목을 좀 하시면 후공정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양호한지를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저는 지금 전공정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공정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대표님은요, 이진희 대표님은요,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기판주들과 전공정 말씀하셨는데 원익 IPX라는 기업이 지금 3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시현해냈거든요. 원익 IPS. 네, 그래서 전공정 기업 마찬가지 전공정 기업인데 관련해서 오늘 저도 계속 좀 전공정 기업들을 보고 있었는데 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원익 IPS 3분기 때 굉장히 눈에 띄었기 때문에 4분기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게 그렇긴 맞아요. 하지만 네. 일단 저는 좀 상방에 대한 룸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전공정 기업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전공정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도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요 부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재를 이제 좀 가볼 텐데. 여러분 관심이 없었을 섹터예요. 근데 요새 좀 저도 시장 보면서 소비재 해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뭐 트렌드가 달러도 많이 비싸졌고 이 시장의 흐름도 좀 무섭고 방어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매수세가 이쪽 소비재 쪽으로 소비재로. 가는 성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수가 되는 기업들도 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주환 대표님, 요즘 소비재들 어제도 화장품도 올라갔거든요. 소비재들이 유독 이런 강한 모습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좀 쉬어갈 때 소비재들의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AI 거품론이 나온 이후에 자동차 종목들과 에스티로드 같은 화장품 종목들이 주가 반등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시적으로 소비 시즌, 연말 시즌과 겹치면서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 또 한 가지 이제 소비재들이 사실 주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 거품론이 나올 때 일부 대안 투자로 소비재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매기는 단기적으로 좀 몰리는데 문제는 이제 시세 연속성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좀 한계는 보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소비재 중에서 경기 소비재 정점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고가형 제품을 위주로 하는 소비재 위주로만 주가가 좀 흐름이 좋거든요. 경기 소비재.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에스티로더 같은 고가형 제품들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나오는데 저가형 제품들은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혹은 기술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관세 영향 이후에 바닥권을 형성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쪽에 관심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도 최근에 보면 필수 소비재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세시럽이나 FNF나 영어무역 같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에 의해서 바닥문이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 메리트가 있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한 수급적인 힘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은 너무 길지 않게 어느 정도 단기 시각의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류 OEM들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의류 OEM들은 환율 효과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 미국 경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 이 의류 OEM 쪽도 결국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타격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미국에서 발표됐던 지표 보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선행 지표는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따는 동행 지표가 나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된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나쁘지 않으면서 오히려 소비에 대한 접근이 지금은 초반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이고 특히 이제 의류 같은 부분 필수 소비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주목한다는 모멘텀이 강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세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우리 업체들은 베트남 생산 기지를 가지면서 베트남 관세가 우리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타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바닥은 사실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아마 관세 이후에 바닥론에서 실적에 의해서 턴아웃된 종목들, 오히려 이제 그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었죠. 관세가 붙어지면은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팔려 비싼데 이런 우려점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에서 패션 의류 쪽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이제 한섬,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연 이틀 동안 이제 이쪽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관세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좀 나왔습니다. 이거와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 이진 대표님 뭐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때라고 보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지만 영업무역이 이번에 3분기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관세 우려 있었지만 이제는 실적이 좀 살아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게 너무나도 또 우려를 과하게 했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트리거가 되었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이야기 나온 게 이제 소비들에 대해서 좀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가 다시 촉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 기업들 F&F라든지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비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또 발동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이제 소비 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탠스,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은근히 조용조용히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F&F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서 2025년에서 7년까지 주주 환원율 25%로 상향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런 기업들 단에서의 노력, 보이지 않는 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거품론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경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또 중국 소비가 다시 활성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미스토 홀딩스 이게 옛날 필라홀딩스 같더라고요. 네. 사명을 변경했어요. 자사주를 이제 다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도 여기 분명 좀 나오는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편으로는 이 소비재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주환 대표님 이게 사실 테크주들이 쉴 때 화장품주가 특히 그래요. 테크주들이 쉴 때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장 막판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슬쩍 움직이는 걸 확인하니까 여기 이렇게 1박 2일 코스 벌써 끝난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 기간은 너무 장기간 길게 잡지 않으시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소비재와 관련 경기 소비재,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 우리 쪽은 어쨌든 상호관세에 의해 바닥론이거든요. 바닥론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시려면 정말로 분할로 좀 기간을 오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소비재는 지금 현재 기술주들이 버블론으로 좀 쉬어갔을 때 대안적인 투자가 좀 되지만 만약에 이제 실적 위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주가 탄력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 강할 때 이익을 좀 취하고 짧은 관점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비재들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앞서서 나왔던
했던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좀 확실히 수출 위주의 소비재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내 소비재 중에서 수출 제일 잘 되는 건 식품 아닌가 싶어서요. 오, 정확하죠. 식품주들 접근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식품주는 과거에는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였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처럼 움직이면 피해주라고 간주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수출 물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면서 수혜주로 또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분류를 좀 하긴 하지만 반면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원료 수입은 내수주에 가깝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좀 늘어난다. 이런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제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최근에 삼양식품이나 혹은 오프라인 유통망 개척에서 좀 미주 관련돼 있는 쪽에서 새로운 루트가 개척되고 있는 농심 같은 정도로 좀 합축해서 볼 수 있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직 실적 시즌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정도 환율이면 비용 부담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부분의 식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내수주에 가깝기 때문에 접근할 때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 여전히 그래도 또 내수주 측면도 또 있으니까. 자, 지금 이재한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한 대표님은 식품주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라면주. 생각보다 요새 안 움직여요, 잘.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오고 뭐 증설 모멘텀 이슈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불균형,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폭발을 한다. 그래서 삼양식품 쪽에서는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주가는 크게 그걸 반영해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심적인 부담들이 좀 더 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담. 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식품주들 안에서도 수출 쪽의 비중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출에 대한 호조, 일단 데이터가 잘 찍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지금 식품주를 보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AI 시장에서 파생돼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의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뭐 로봇, 2차 전지까지도 엮어서 가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식품주들은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매력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수급이 좀 부재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외국인들이 한 2거래일 정도 매수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좀 좋은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시장 봤을 때는 이 삼양, 불닭 좋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렸었습니다. 2차 전지마저도 좋았고 뭐 AI 봐야죠, 로봇 봐야죠 하다 보니까 이 라면주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동안 수급이 잘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실 뭐 캐대언 같이 이런 어떤 주변에서 도와주는 환경도 이 주가를 올리는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연휴 때 유럽 여행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불닭볶음면이 한 봉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입니다. 한 한 봉지에 봉지에 5,000원에 팔아요. 그 이 번들이 네, 아니라 한 번들이 아니고요. 한 번들은 우리나라에서 5,000원에 안 팝니다. 와, 예, 일단 한 봉지에 5,000원에 판다는 게 이래서 돈을 잘 버는구나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일단은 캐대언 같은 환경적인 요소도 이쪽은 확실히 좀 도와주는 게 중요해 있어야.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좀 시장이 힘든 모습을 보이니까 소비재 쪽으로 갔던 수급들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좀 해봤고요. 여기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시클리컬. 일단 화학부터 화학 건설 위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시클리컬 섹터 쪽에서 특히 화학 쪽에서 상승하는 빈도수가 되게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전반 해도 한 2달에 한 번 오를까 말까 했던 종목들이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이슈가 있고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슈 따라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환 대표님은 이게 그래도 결국엔 순환매의 일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진지하게 업황이 돌아서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심정적으로는 업황이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심정적으로는 내 마음은 그렇지만 펀더멘탈을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이제 순수화학적으로 좀 본다면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중국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고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진행되는 구간에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화학 업종을 예전에 이제 캐시카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중국에 관련된 수출 부분에서 그
벌어들이는 일정 부분 현금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화학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자금률 100%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보면 수출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이 어렵다고 해도 전체 물량의 70, 60, 작년까지 그래도 15% 이상 수출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수출 가능성이 거의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다만 최근에 이제 가격의 바닥론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를 했던 부분을 환매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상승분이 좀 나오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보다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수남의 관점 이상으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매 심정적과 현실은 좀 다릅니다. 초반에 좀 설렜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비슷하게도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정부가 칼을 좀 뽑아 들었잖아요. 네. 이제 구조 조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약한 기업들을 없애고 이제 통폐합 과정에서 강자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강한 기업들은 좀 살아남으면서 가동률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 가액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폐쇄되는 공장들도 좀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은 좀 통과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환유화가 또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화학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살짝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트리거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대표님은 약간 답답할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보다는 맞아요. 탄력있을 때 활용하자 이 전략이고, 저는 이제 업황 바닥을 통과했으니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특히 저는 건설보다는 오히려 석유화학 쪽이 좀 더 유망하지 그쵸.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달러가 높은 상태긴 한데 유가 WTI가 엄청 낮은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마진에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네, 마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격 하락 쪽으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석유화학 업황 쪽에서는 이제 원자재에 따른 이제 수익성에 대한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과 암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뭐 화학 이야기하다 보면 중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 때문에 사실 이 화학 산업 자체가 어려워진 건데 이전 대표님, 중국도 사실 지금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국도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뭐 위안화 절상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우리 화학주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회사가 좀 압축되면 아마 이제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론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중국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화학은 자금률이 어떻게 보면 공급 물량이 수요에 대비 130%, 그러니까 30% 이상 초과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금 보면 3분기 때 가격이 반등되는 부분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중동 업체들까지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여수 순천단지에서 그 돛대되는 기업들을 사우디 아람코가 많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본인들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서 중국과 가격 싸움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캐파를 넓혀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중동의 사우디와 중국의 가격 경쟁이 아마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 조금 모멘텀이 좋을 때 요 구간에서 조금 짧게 취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막 들어가기에는 2% 부족한 어딘가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올라가면은 핫하게 쭉쭉 올라가는 쪽이 또 시클리컬 중에 건설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뭐 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대형보다는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정책발로 좀 연속성 있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아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을 달고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고 맞아요. 그리고 일시적인 좀 시가총액이 또 작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승의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에 내가 건설주를 나는 투자 성향에 너무 잘 맞춰서 꼭 보고 싶다 하신다면 원전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에 대형 건설주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원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대형 건설주들 같이 보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그냥 일시적이었던 걸까요? 네, 오늘 시장 밀림에 따라서 같이 좀 밀리는 현상이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장이 마감한 이후에 하나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스터빈 관련해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 뭐 계약 기간 2년 9개월 정도고 매출 대비해서 몇 %인지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아마 테슬라향이라고 좀 예상하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보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서 빅테크 추가 수주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미 노출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시장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급력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저는 횡보 흐름이기 때문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어느 정도 수급의 네. 제한적인 모습은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투자 경고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걸 보면 이제 중소형 건설사는 현재 뭐 실적 부분에서 믿음이 막 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주환 대표님 대형 건설사들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원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긍정적으로 여기는 봐도 될까요? 아마 이제 그 부분 모멘텀이 최근에 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는 뭐 IS 동산 이런 부분에서 뭐 굉장히 크게 주가 급등이 나왔지만 그거는 좀 전에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이거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실적으로 연결되면 가능하겠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상호관세 협상 이후에 조선과 함께 원전이 가장 미국과 원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중동에 진출하면서 현대건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오히려 미국의 자국 내 건설사와 동반 진출하면서 이런 부분 모멘텀이 꺾인 게 아마 주가는 지금 생각보다 크게 탄력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요새 건설이니까 또 종전 무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건설 기계 쪽도 이쪽도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HD 현대 건설기계 제 기억에 3분기 실적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프라 코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보신다고 한다면 네. 이쪽 종목들은 저는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최근 추세도 잘 이어지고 있고 3분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지금 북미 쪽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의 확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보신다면 이쪽 종목들은 저는 네.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이주환 대표님? 저도 동의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이고요. 재건 관련된 쪽은 건설기계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걸 좀 보여지고 현대건설기계, KCC 이쪽에 대형 주식 중심으로 실적이 발생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좀 상승했던 섹터들 위주로 봤는데 마무리하면서 제약바이오와 로봇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좀 생각보다 과하게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닥만 0.55% 이렇게 하락한 거 코스피에 비하면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 대표님, 모처럼 지금 이 성장주 관점의 종목들이 대거로 오늘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 쪽에서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네. 국채금리 상승이 성장주들의 상승을 살짝은 제한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살짝은 횡보 흐름이 나왔고 소부장 기업들이 또 쉬어갔는데 이쪽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더욱더 매도 압력을 좀 부추기지 않았나. 굉장히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쉬지 않고 시세를 이어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약간의 이런 매물 출회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오늘 낙폭이 좀 과했던 로봇주들을 보면 거래량이 크게 동반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 또 제약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의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대감만은 아직 유효하다. 이주환 대표님, 근데 오늘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도 여기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 물량이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매기가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모멘텀이 좀 떨어질 때 매도하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있었을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밀리면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많았을 걸로 좀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양대 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또 소비장 중심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수급적으로 또 모멘텀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섹터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대표,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